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 건설을 향해 달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방송, 달리는 자연인의 김자연 사이버 앵커입니다. 국민들은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 독재 정권의 정도는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치는 점이 많아 보입니다.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대화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에 관계없이 정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 있고 균형 있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을 찾아가는 방송, 사회적 약자들이 말하는 방송, 달리는 자연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연인 방송은 극좌로 편향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여성 정치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등 세 분의 여성 지도자가 바로 좌파 독재 타도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전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며 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여당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써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과 함께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국의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강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 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분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도하테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 병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이 절절합니다. 좌파 정권의 무면허 운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념 포로 정권이 온통 국정 동력을 적폐 세력 청산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 청산만 모르는 아는 북적 정권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북적 정권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들의 좌파 독재 야욕의 폭풍을 우리 함께 막읍시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한 것, 번영한 대한민국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해방 후 대한민국은 자유를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빈곤과 독재의 나라 북한은 자유를 짓누르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어떻습니까? 그들이 야당일 때는 맨날 표현의 자유, 인권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정권을 잡더니 돌변해버렸습니다. 반자유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전대영 청와대의 잘못된 부분을 풍자와 비난을 한 그 대학생들에게 영장 없이 지문 감시, 무단 가택 침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휴대폰 사찰 서슴없이 합니다.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이 대한민국, 그 자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선 후보 보면서 같은 법관 출신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맡은 사건이 자기가 보유한 주식 그 기업이라면 당연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의혹한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왜 임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임명을 강행한 것일까요? 이미선 후보는 코드 사슬로 꽁꽁 엮여있는 후보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신문재판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후보를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집착하느냐? 조금 전에 이인재 최고위원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친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운동권 일기 정부였습니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투쟁했던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헌 결정 내버리면 의회도 우리의 투쟁도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이거 여러분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도 친문재판소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는, 우리의 권리의 보루는, 자유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했는데 그 사법부를 믿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무자비한 그런 포퓰리즘을 하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법부의 장악이었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굴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서 결국은 그에게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입의 재갈을 물리고 마음대로 감옥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는 망하고 난 것입니다. 살만한 베네수엘라가 결국 이제 국경을 넘고 배급을 위해서 줄을 서는 그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그 마지막은 사법부 장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섭시다. 막아냅시다. 정권 물리의 또 하나, 의회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입니다. 어제 또 야3당 모여서 또 얘기했답니다. 정의당이 왜 이미선 후보를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이해찬 당대표 한 얘기 260석, 무슨 얘기냐? 정의당과 합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 만들겠다는,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세 번째 시장경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소득은 시장에서 나옵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추경하겠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빚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심정일 텐데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이 정권 도대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엄마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쁜 대한민국 빚덩어리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는 이 파퓰리즘 정권 막아주십시오.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난치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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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수처법, 밀실야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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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들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정치개혁 특위는 6월까지가 시한입니다.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태우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에 반합니다. 국민 주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 이야기할 때 설마 했습니다. 260석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담한 심정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가 패스트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됩니다. 또 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 분립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되고 민생은 엉망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한 어제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을 언제 작성했느냐?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0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청와대가 막후 조율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막읍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의 표가,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300석 꼭 지키겠다. 그런데요,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고 명부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다면
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다 보면. 단수 어쩔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올림이랍니다. 결국 의원 정수 확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300석 조금 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립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70석 우리의 선거제도는 논의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우리 당이 내놨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가 시한입니다.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태우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에 반합니다. 국민 주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구합니다. 우리 당 안 당당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공청회 합시다. 토론회 합시다.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보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미 안을 냈습니다.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되고 결국 권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검경 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 마음대로 찍어서 수사하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우리의 이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권력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장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6명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친문재판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 권력마저 장악하자는 이 시도입니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 이야기할 때 설마 했습니다. 260석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저는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경제 너무 엉망입니다. 민생 너무 바탕났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재해재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왜 어렵살리 열은 국회를 이렇게 팽개치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만 하느냐. 왜 여러분들의 집권을 위한 싸움만 하느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이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이제 민생을 논의한다면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